2019년도 올해 수능 영어죠. 올해 수능에서 최고 난이도 2위를 기록했던 그런 문제입니다. 오답률이 무려 75.5%에 달했던 29번 어법 문제입니다. 자, 어법 문제를 풀이할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점은요. 첫째, 출제의 포인트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즉, 어떤 어법 사항을 묻고 있는지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 해당 어법이 속해 있는 한 문장 한 문장, 즉 문장 단위의 구조 분석을 통해서 정답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출제 유형을 보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다시피 이런 유형과 이런 유형이 있습니다. 앞에 문제는 이제 A, B, was, were 중에서 선택하는 것이고요. B 유형의 문제는 밑줄이 그어진 유형입니다. 여러분 어떤 유형이 훨씬 더 쉽습니까? 대개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A 유형의 문제가 쉽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연하죠. A 유형의 문제는 그 출제자의 의도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B보다는 훨씬 쉬운 유형입니다. B는 여러분 스스로가 출제 의도를 유출해 봐야 되기 때문에 가령 unloading, ing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 B번 같은 문제를 보면 동명사 문제인지 투부정사 문제인지 아니면 현재 분사와 과거 분사의 문제인지 아니면 요즘 잘 나오는 정동사와 준동사를 구별하는 문제인지를 스스로 여러분이 결정해서 출제 의도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B 유형이 A 유형보다는 훨씬 어려운 유형이 되겠죠. 그리고 최근의 출제 경향도 보면은 A 유형보다는 B 유형이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자, 29번 올해 어법 문제입니다. 올해도 여전히 이 밑줄형이 출제가 됐는데요. 자, 문제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1, 2, 3, 4, 5 밑줄 쳐진 부분을 한번 가볍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살펴보는 이유는 가볍게 훑어보면서 그 출제의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한번 우리가 짐작해 보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그게 쉽게 보이는 것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게 잘 드러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고마운 경우에 정답의 의심이 진하게 가는 그런 선택지가 보이기도 합니다. 그때는 뭐 그것부터 보더라도 상관이 없겠죠. 자, 1번부터 보면요. 1번에는 expressing, ing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앞에 to가 있는 걸로 봐서 이것은 투부정사나 아니면 이 to가 전치사라면 ing가 쓰이는 건 맞는 상황이 되겠죠. 그걸 묻는 것 같고요. 두 번째, did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것은 대개는 비동사나 두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우리는 대동사 문제라는 걸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정도까지는 공부가 돼 있어야죠. 앞에 나온 동사 표현, 어떤 동사 표현을 대신받는가? 그에 따라서 비동사가 올 자리인가 아니면 일반 동사의 조동사인 do, does, did가 와야 될 자리인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도수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이건 간단합니다. 대시냐 도수냐 단수 복수 문제일 테고요. 네 번째 대시 복잡합니다. 대세 쓰임이 너무도 광범위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대세를 살펴봐야 할 겁니다. 개별 문제에 들어가서 살펴보도록 하고요. 5번 문제는 carved의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뭐 현재 분사, 과거 분사 문제일 수도 있고 앞에 or가 있는 걸로 봐서 병렬 관계의 문제를 묻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개별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어법 사항이 속해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여기를 보면 앞에 expressing 밑줄이 그어져 있고 앞에 to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to 뒤에 이 expressing이 맞냐 틀리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출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여기에 전치사의 to와 투부정사의 to를 구별할 수 있는가라는 걸 묻고 있습니다. 먼저 예문을 통해서 다른 간단한 예문을 통해서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살펴보면은 자, I too want to go to the place 라는 문장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to가 두 번이 나오게 되죠. 여기 한 번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to 뒤에는 go라는 단어가 쓰였고요. 두 번째는 the place라는 명사가 쓰이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와 to 뒤에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것을 우리는 투부정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영어 지문을 읽을 때 너무너무 많이 등장하는 표현이죠. 두 번째는 이 to, 전치사 to와 명사를 합쳐서 우린 전치사구, 전면구 이렇게 부르는데 이 전치사 to는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하는 방향성의 의미를 포함하게 됩니다. 방향성을 지닌 의미로 해석이 되게 되죠. 그래서 어디 어디에 어디 어디로 뭐뭐 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경우는 전치사 to로 파악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I object to the plan. 나는 그 계획에 반대한다. 여기도 to가 일정의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 이 object to에 나오는 to가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첫 번째 문장은 명사, the plane이 와 있지만 동사가 나올 때는 이렇게 동사를 명사적 성질로 바꿔준 동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I object to proceeding the project. 나는 그 계획을 진행시키는데 거기에는 반대한다. 이렇게 명사나 동명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럼 다시 우리 문제로 돌아가 보면요. monumental is a word. monumental은 단어입니다. that 어떤 단어냐면 관계대명사절이 word를 꾸며줄 텐데 that comes very close. 아주 가깝게 오는 단어입니다. to 어디에 매우 근접해 있는 단어입니다. 이 to는 어디에라는 방향성의 의미를 갖게 되네요. 어디에 가깝다 이런 의미죠. 뭐에 가깝습니까? expressing. 표현하는 데 가깝습니다. 동명사가 쓰이는 환경이 맞겠죠. 앞에 to가 어디에 가까운 한 그 방향성을 나타내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expressing, 동명사가 쓰이는 환경이 여기는 맞습니다. 뭘 표현하냐면 the basic characteristic of Egyptian art. 이집트 예술의 기본적인 특성을 표현하는데 매우 근접한 그런 단어가 바로 monumental입니다. 1번은 맞습니다. 자, 1번 문제에서 다루고 있는 투부정사의 투와 전치사 투를 구별하는 문제인데 투부정사는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여기서 다루기는 무리가 있고요. 시험에 주로 등장하는 전치사 투를 포함하고 있는 표현을 몇 가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 정도만 우리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은데, 자, 맨 처음에 우리 문제에 나왔던 거죠. close to, 어디 근접한, 뭐뭐에 가까운 이런 뜻이었고요. 두 번째, be similar to, 뭐뭐에 유사하다,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이 to도 전치사 to에 해당이 됩니다. 세 번째, be used to는요. be used to는 이 to가 전치사로 쓰였을 때는 어디에 익숙하다,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라는 의미로 씁니다. 근데 이게 조심해야 될 게 to 뒤에 동사 원형이 쓰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을 해보면, 자, be used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와 be used to 뒤에 동명사나 또는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는데, 동사 원형이 오는 경우는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 이용되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동명사나 명사가 오는 경우는 뭐뭐 하는데, 뭐뭐에 익숙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데요. 위에 걸 먼저 살펴보면 to 뒤에 동사 원형이 오는 걸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네, 투부정사라고 하죠. 투부정사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거, 가장 많이 해석되는 거, 뭐뭐 하기 위해라고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에 be used to는 수동태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다라는 해석이 자연스럽게 나올 테고요. be used to 뒤에 명사나 동명사가 오면 이 to가 전치사란 얘기겠죠. 그러니까 어디에 익숙하다,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뭐뭐 하는 데에 이런 건 우리말 표현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to가 방향성을 가지는 어디로 이런 의미가 있댄다. 그래서 익숙하다는 뭐뭐에 익숙하다, 어디에 익숙하다 라는 의미에서 뭐뭐 하는 데에 익숙하다 이렇게라도 기억을 해두시라는 거고요. 또 이 문제를 수월하게 접근해가는 팁을 한 가지를 말씀드리면, 주어가 사람이냐 사물이냐 하는 관점에서 문제 접근을 하면 답이 수월하게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개는 그 위의 경우가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된다. 이땐 주어가 사람일까요, 사물일까요? 대개는 사물이 많이 오죠. 사람이 뭐뭐 하기 위해 사용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두 번째,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는 사람이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그래서 주어가 something이냐 somebody냐 이런 관점에서 문제 접근하는 것도 문제를 푸는데 굉장히 유용한 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것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여러분이 삼아서는 안 됩니다. 아주 드물게 사람이 뭐뭐 하는데 이용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반대의 경우도 있을 테고요. 그래서 그 어법을 공부할 때는 여러분이 정리한 그 어법상을 무슨 그 공식과 같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be used to가 여기서는 이제 전치사 to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뭐 하는데 익숙하다, 뭐뭐에 익숙하다로 보고 있는데 그 뒤에 나와 있는 get used to, become used to 이건 뭡니까? 그 뜻은 비슷합니다. become과 비동사만큼의 차이가 있죠. 앞에 be used to는 뭐뭐에 익숙하다, 뭐뭐 하는데에 익숙하다라는 뜻이고 become은요, 뭐뭐 하는데 익숙하게 되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세 번째 나와 있는 get accustomed to, be accustomed to는
이건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이 to는 무조건 전치사입니다. accustomed는 어디 어디에 익숙한 이런 의미로 익숙하게 되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 앞에 비동사가 오거나 또는 become이 오거나 상관이 없는데 accustomed가 쓰면 무조건 익숙하다라는 뜻이에요. 이 accustomed 단어 안에 있는 custom이라는 부분을 보면 그게 관습이라는 뜻이겠죠. 그러니까 뭐뭐가 간습화된 쪽으로 가게 되다라는 의미에서 익숙하게 되다라는 뜻이 나오는 걸로 기억을 해두시면 될 거예요. 자, when it comes to는 뭐뭐에 관한 한 이런 뜻일 테고 look forward to 잘 알고 있죠? 학수고대하다, 몹시 기다리다 이런 의미고 from A to B는 A로부터 B까지 A 하는 데에서 B 하는 데에 이르기까지 이런 의미로 해석될 때 to 뒤에가 B가 명사나 동명사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devote A to B는 A를 B에 바치다. 어디 어디에라는 의미가 to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것 또한 to가 전치사가 되고 devote를 이용한 수거 be devoted to 그러면 어디 어디에 바쳐지다네요. 직역을 해보자면 그래서 뭐뭐에 전념하다, 몰두하다, 헌신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이 to도 어디 어디에 전념하다니까 전치사 to가 되겠죠. be committed to, be dedicated to 다 같은 뜻입니다. 또 devote oneself to도 같은 뜻인데요. 이것도 직역을 해보면 자기 자신을 어디 어디에 바치다라니까 자기 온 몸을 내던지는 겁니다. 거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도 헌신하다, 전념하다, 몰두하다라는 의미가 되는데요. 이것과 같은 구조로 commit oneself to, dedicate oneself to도 모두 다 같은 뜻이 됩니다. EBS 교재에 번갈아 가면서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표현들이죠. 그 다음 contribute to가 나옵니다. 이것은 기본적인 의미는 어디 어디에 기여하다, 뭐뭐에 이바지하다 이런 의미로 주로 쓰이는데 그때 이 to가 어디 어디에 라는 방향성을 갖기 때문에 이것도 전치사 to로 파악을 합니다. 또한 이 contribute to는 그 인과 동사로도 많이 씁니다. cause와 같은 의미로 뭐뭐를 유발하다, 초래하다, 야기시키다 라는 의미로 bring about, cause, 그 다음에 give rise to라든지 또는 result in이라든지 lead to 이런 것과 같은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object to, 어디 어디에 반대하다죠. 비슷한 표현으로는 have an objection to, be opposed to 등이 있습니다. 자, 2번 어법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문장입니다.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has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been achieved as fully as it did in Egypt. 자, 맨 처음에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라는 부정의 부사구가 나옵니다. 부정의 부사구가 나오면 어순이 어떻게 되죠? 조동사, 주어동사로 도치가 되죠. 그래서 has been achieved. 이게 동사 표현이고요.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이게 주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주동 어순으로 도치가 되는데 현재 완료에서 has been achieved. 현재 완료 수동태인데 현재 완료에서는 그 has나 have를 조동사로 취급을 합니다. 만약에 이 has나 have가 먹다, 가지다, 시키다라는 이런 뜻을 가지게 되면 일반 동사가 될 텐데 현재 완료에서는 조동사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여기는 앞에 부정 없고 never before and never since 때문에 조동사, 주어동사로 도치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도치가 되어 있다는 것만 파악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부정 없고 도치 문제가 문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것은 as죠. 비교구문이 나와 있네요. 뭐뭐만큼 뭐마다는 비교구문인데 비교구문에서는 중요한 건 비교의 대상을 파악하는 겁니다. 어떤 두 가지 대상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고 영희는 철수만큼 잘 달린다 라든지요. 또 여기에서처럼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뭐가 어쨌다라는 개념과 또 뭐뭐가 어쨌다라는 두 가지 개념을 비교하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 두 개념을 비교하는 비교구문 이 문제와 직접 관련이 있고요. 또 하나 did에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이건 대동사를 묻는 문제라고 그랬죠. 혹시 비동사가 쓰이는 자리는 아닌가? 이것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 될 겁니다. 따라서 출제의 포인트는 이게 비교구문과 대동사 문제가 결합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간접적으로 뭐 부정어구의 도치도 함께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 비교되고 있는 개념 두 가지 중에 하나가 The quality of monumentality has been achieved fully 라는 이 개념과 그 다음에 또 하나 It did in Egypt 그것이 이집트에서도 그랬다. 이집트에서 그랬다. 그럼 뭐가 이집트에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 내용은 그것이 이집트에서 완전하게 성취되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it was achieved in Egypt fully가 내용상 그 앞문장과 비교가 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앞문장과 뒷문장이 공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먼저 이 it을 살펴보면 it은 당연히 앞에 나와 있는 the quality of man mentality를 말하는 거겠죠. 그게 다른 데서 성취된 것과 이집트에서 성취된 걸 비교하고 있는 구문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선 이제 이 두 문장에서 공통되는 부분을 생략한 거죠. achieved와 fully를 생략한 겁니다. 그래서 뭐 공통관계의 생략 구문으로 볼 수도 있는데 그 뒤에 가서 설명될 때 가볍게 참조를 하시고 여기서는 이 공통되는 부분을 빼고 그다음에 it was in Egypt 이런 문장이 돼야 되기 때문에 뒤에 2번의 did가 틀린 거죠. 그래서 2번이 이 29번 어법 문제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3번 예문을 보면 Many modern structures exceed those of Egypt in terms of purely physical size. 이 도우스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건 출제 의도는 단 하나입니다. 이게 이 대명사 that those, 즉 대명사의 단수 복수, 수일치 문제죠. 자, 여기서는 문제로 돌아가 보면 많은 modern structure, 현대적 구조물들이 exceed, 능가합니다. 초월합니다. 뭐를? Those of Egypt, 이집트의 그것들을, 이집트의 무엇을 능가한다는 거죠? 이집트의 건축물들이겠죠. 앞에 있는 structures, 복수명사를 대신받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those가 맞는 표현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대명사가 시험에 출제될 때는 우리가 살펴야 될 건 딱 두 가지입니다. 자, 대명사의 출제 포인트를 보면 첫째는 단수복수 문제입니다. 위 문제처럼 대시냐 도우스냐, 이시냐 대미냐, 뭐 히냐 대이냐, 뭐 이런 거, 이시냐 대이냐 이런 문제죠. 두 번째는 재규대명사와 관련된 문제가 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부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문장이 쭉 진행되고 있는데 댐이라는 대명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렇게 번호가 붙어가지고 그럼 우리가 살펴야 될 것은 첫째, 댐이 아니고 혹시 이시 와야 되는 거 아니야? 단수 대명사인데 혹시 복수 대명사로 잘못 받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의심을 해봐야 되고요. 둘째, 여기 댐이 아니고 혹시 themselves가 와야 돼. 제기대명사가 와야 되는 자리는 아닌가? 즉 주어와 목적어가 같은 대상인데 대명사를 제기대명사를 써야 되는데 댐으로 잘못 쓴 건 아닌가? 이걸 살피는 거죠. 이게 바로 그 대명사 부분의 출제 문제인데 빈번하게 출제되지는 않지만 수능에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소유격의 단수 복수를 묻는 문제가 2003년 수능에 어법 문제로 출제된 적이 있습니다. 자, 4번 예문을 보면요. 4번에는 대시 밑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거는 너무도 광범위하죠. 먼저 살펴보면 An Egyptian sculpture, 이집트의 조각상인데 no bigger than a person's hand, 사람의 손보다 더 크지 않은 이집트의 조각상. 여기에 끼어들어 있는 이 형용사 비교 구문은 앞에 있는 Egyptian sculpture를 꾸미는 게 될 테고요. 그것은 is more monumental, 더 기념비적입니다. than, 뭐보다? That gigantic pile of stones, 보다도 더 monumental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 more와 뒤에 있는 than이 비교 구문으로 짝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집트의 sculpture 이것과 뒤에 나와 있는 that gigantic pile of stones 이것을 비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문장이 여기서 아예 끝나게 되죠. 내용상. 그러니까 사람의 손보다 크지 않은 이집트의 sculpture 조각상이 더 기념비적입니다. 된 뭐보다? 저 거대한 돌더미보다. 여기서 that은 이 that은 이따 뒤에 설명할 건데요. 이거는 지시 형용사가 되겠죠. gigantic pile of stones, 거대한 돌더미를 꾸며주는 지시 형용사가 됩니다. 그러면 이 뒤에 오는 that은 여기서 문장이 끝났고 that 뒤의 내용은 the war memorial in Leipzig, for instance. 예를 들면 라이프치그에 있는 전쟁 기념비를 구성하고 있는 여기는 이 대절은 앞에 있는 pile of stones를 꾸며주는 게 되겠네요. 그 돌더미를. 그래서 이 that은 관계대명사 that으로 that을 쓰건 which를 쓰건 문법에 맞는 표현, 어법에 맞는 표현입니다. 따라서 4번은 틀린 게 없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살펴봐야 될 부분을 보면 이 출제 포인트를 보면 여기서는 이제 이 that을 지금 that의 어떤 용도인지를 묻고 있는 건데요. that은 지시 형용사. 그러니까 앞에서처럼 that
gigantic pile of stones 또는 that book, 저 책, 형용사니까 명사 덩어리를 꾸미는 거겠죠. 이렇게 쓰거나 지시대명사는 그냥 말 그대로 that, 저것 이렇게 쓰는 경우고 그 다음에 대시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정도로, 그다지, 그렇게까지 라는 부사로 쓰이는 경우가 있고 접속사 대시 있죠. 그 다음에 관계대명사 대시 있습니다. 이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의 이런 성질 때문에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하나씩 살펴보면 먼저 그 부사로 쓰이는 경우를 가볍게 보겠습니다. I don't know that much. 나는 그 정도로 많이 알지는 못한다. 이 경우에는 that이 much라는 부사를 꾸미고 있죠. 그래서 that도 부사가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it isn't that easy. 그다지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도 that이 is라는 형용사를 꾸미고 있기 때문에 부사로 쓰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음에는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이 that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 중에서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구별할 수 있어야지 뒤에 있는 이 문제도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요. 접속사 that과 관계대명사 that을 구별하는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째, I know that he loves her 라는 문장이 있고요. 두 번째는 I know the woman that he loves 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일단 이 that이 나오고 that 뒤에 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that이 나온다는 이야기는 that을 포함한 이 문장이 하나의 의미 단위로 쓰인다는 겁니다. 밑에도 that he loves, 여기는 that he loves her 이런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자, 그러면 이 that절이 하나의 어떤 의미 단위로 쓰이느냐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앞부분에 어떤 성분이 와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첫 번째 예문은 know라는 단어가 와 있고요. 두 번째는 the woman이라는 단어가 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예문을 보니까 know라는 동사가 와 있죠. 두 번째 예문은 the woman이라는 명사가 와 있습니다. 동사가 와 있는 경우는 대개 뒤에 있는 문장이 그 동사의 목적어나 보어가 됩니다. 여기에서는 나는 압니다. that이라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that절이 통째로 목적어가 되는 거겠죠. 자, 두 번째, I know the woman that he loves. 이때 that절은 앞에 명사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명사가 선행사인지 아닌지를 확인을 해서 그게 선행사가 맞으면 이 that절은 관계대명사절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그 남자가 사랑하는 그 여자를 나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that절의 성격은 앞에 어떤 성분이 오는지를 파악을 합니다. 앞에 동사가 왔을 때는 그 동사의 목적어나 보어가 되는 경우고요. 앞에 명사가 왔을 때는 그 명사가 반드시 선행사인지를 파악해야 되고 선행사라면 이 that절은 관계대명사절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that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이때 that을 목적어를 이끄는 접속사 that이라고 하고 뒤에는 완전한 문장이죠. that은 단순히 연결 기능만 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 문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that을 보면 이거는 관계대명사인데요. 이거는 뒤에 어떤 문장 성분이 지금 하나가 빠져 있죠. 주어가 빠져 있거나 목적어가 빠진 경우 여기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목적어가 생략되는 겁니다. 그 목적어를 대신하고 있는 거죠. The woman을 대신받아서. 그래서 원래 문장은 he loves the woman인데 그 woman을 대신받아서 관계대명사니까 앞으로 나가 있는 경우죠. 자, 그런데 앞에 동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거는 목적절, 접속사 that이고 앞에 명사가 나오면 무조건 이것은 관계대명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밑에 예문을 보면 he said, 그가 말했습니다. in a cold tone, 아주 냉랭한 톤으로 that, 뭐라고 말했습니까? he would not do so. 그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아. 라고 아주 냉랭한 톤으로 말을 했습니다. 여기서 that절은 앞에 있는 톤을 꾸미는 걸까요? 아니면 said에서 연결되는 목적절일까요? 이것은 said와 관련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는 말했습니다. 그는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목적어가 될 텐데 앞에 있는 in a cold tone, 이것은 전명구, 즉 부사구가 이 사이에 끼어들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톤을 꾸민다면 그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톤. 이것도 어영부영 말이 되네요. 근데 여기서 내용상 said의 목적어로 연결되는 거죠. 이 사실을 말한 거죠. 그리고 in a cold tone은 전명구, 즉 부사구로 여기서는 쓰였기 때문에
부사구는 위치가 자유롭죠. 이걸 앞으로 꺼내놓고 이해를 해보면 in a cold tone, 냉랭한 톤으로 그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훨씬 더 자연스러운 문장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said로 연결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바는 앞에 명사가 있다고 무조건 관계대명사절로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운 어법 지식을 절대적인 공식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좀 유연하게 사고를 하시라는 겁니다. 자, 어법 시험이나 모의고사에 너무너무도 잘 등장하는 that과 what을 구별하는 문제입니다. that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성질, 즉 관계대명사로서의 성질과 접속사 that으로서의 성질은 앞에서 살펴봤습니다. what은 우리가 살펴보진 않았지만 간단하게 얘기하려면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습니다. 선행사를 자체 내에 포함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고요. 그 다음에 what은 해석이 어떻게 됩니까? 뭐뭐 하는 것, 뭐뭐 한 것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that과 what을 구별할 때는 먼저 앞에 오는 성분을 따집니다. 앞에 명사가 오는 경우, 동사가 오는 경우, that을 구별할 때도 그랬지만 that과 what을 구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에 명사가 오는 경우는 이 that이 관계대명사입니다. 무조건 그렇습니까? 아니요. 반드시 뭘 확인해야 되죠? 그 앞에 오는 명사가 무엇인지 아닌지, 앞에 오는 명사가 선행사인지 아닌지를 반드시 파악을 해서 그게 그 that절과의 수식관계가 형성이 되면 여기는 관계대명사 that이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앞에 뭐가 오는 경우? 앞에 동사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뒤에 뭐가 옵니까? 아무도 모릅니다. 이건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돼요. 첫째, 뒤에 완전한 문장, 주어 동사 목적을 갖춘 완전한 문장이 오는지 아니면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진 불완전한 문장이 오는지에 따라서 갈리게 되는데요. 뒤에 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고 앞에 동사가 있는 경우는 접속사 that, 그 두 문장을 연결해주는 기능만 하는 접속사 that이 오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문장이 오게 되면 그 두 문장을 연결하면서 접속사 기능도 하면서 그 뒤에 있는 불완전한 요소, 주어나 목적어 역할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대명사 역할도 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네 줄로 정리를 했는데요. 이 네 줄로 정리를 했으면 이 네 줄이 의미하는 바를 여러분 스스로가 문제풀이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야겠죠. 그렇지 않으면 이 네 줄 정리한 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연습 문제를 두세 가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습 문제로 한 3개 정도를 준비를 했는데요. 첫 번째는 people sell things that what 둘 중에 고르라는 거고 they don't need any more 이렇게 나와 있는데 먼저 문장을 살펴보면 이게 지금 that절, what절이죠. 자, 이걸 살필 때 우선적으로 어디를 보라고 그랬습니까? 앞에를 보라고 했죠. 앞에 뭐가 있습니까? things라는 단어가 있네요. 이 things가 명사입니다. 명사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명사가 나오면 뭐가 와야죠? 네,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명사가 나오면 뭐가 나온다, that이 나온다, what이 나온다 이게 아니고 반드시 살펴야 될 게 있죠. 중간에. 뭡니까? 그 명사가 선행사인지 아닌지. 그래서 they don't need any more 이 속해 있는 문장 속에 이 문장이 그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다. 앞에 것은 things, 어떤 물건들, 어떤 것들인데 그들이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는 것들, 수식관계가 형성이 됩니까? 네, 이렇게 수식관계가 형성이 되는 경우는 that이 와야겠죠. 관계대명사 that이. 앞에 선행사가 있기 때문에 what은 선행사가 필요 없다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that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이 things가 선행사라는 걸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되고 이게 선행사이기 때문에 답은 that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예문을 보면 Look at young chimpanzees at play. We find that what? Their behavior is similar to that of our own children. 자, 여기서는 that절, what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어디를 보라고 그랬죠? 앞에를 보라고 했습니다. find, 뭐가 나와 있습니까? 동사가 와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동사가 나오면 that도 올 수 있고 what도 올 수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엔 어디를 봅니까? 뒤에 있는 문장 요소가 완전한가 불완전한가? 자, 뒤에 있는 문장을 보면 Their behavior is similar to that of our own children. 그들의 행동은 유사합니다. 뭐랑 유사합니까? 우리 자신의 아이들의 그것과 우리 자신의 아이들의 무엇과 우리 자신의 아이들의 행동과 그들의 행동은 유사합니다. 완전한 문장입니까? 아니면 어떤 문장 요소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문장입니까? 그들의 행동은
우리 자신의 아이들의 행동과 유사하다. 네, 완전한 문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여기는 완전한 문장이 왔기 때문에 단순히 연결 기능만 하는 접속사 대시 필요한 자리입니다. 자, 세 번째, good manners are that what 이게 나오고 makes men different from animals. 자, 대절, what절이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디를 봅니까? 앞에 동사가 나와 있네요. 여기는 뒤에 오는 문장이 비동사의 보호가 될 텐데 그럼 뒤에 있는 문장이 완전한가요? 불완전한가요? 네, 불완전합니다. 뭐가 없죠? 주어가 없죠. makes하고 대뜸 동사부터 나와 있는데 이 불완전한 문장의 주어 역할을 하면서 대명사 역할도 하면서 앞문장과의 연결 기능을 갖는 관계사 역할까지 하는 what이 여기는 정답이 되는 자리입니다. 자, 그 뒤에 5번 문제인데요. 5번 문제를 보면 This inner weight is the quality 입니다. which 그게 어떤 거냐면 Egyptian art possesses 하고 있는 quality입니다. To such a degree 어느 정도까지냐면 그게 everything in it seems to be made of primal stone like mountain range. Even if 하고 접속사가 나오는데 이 문장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보면 바로 여기에서 문장이 갈리게 되는 거죠. 이 even if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앞문장과 뒷문장이 연결이 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even if의 앞부분은 해석이 크게 되지 않는다고 해도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큰 지장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even if it is only a few inches across or carved in wood. 자, 비록 그것이 겨우 몇 인치, across가 겨우 몇 인치일지라도 또는 나무로 카브는 새기단데 여기선 과거분사니까 새겨졌을지라도 이렇게 쓰이고 있는 거죠. 자, 출제 포인트는 이게 앞서 말했던 공통관계의 생략이라는 거 좀 생소할 텐데 이 부분과 현재분사, 과거분사의 쓰임을 묻고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even if 뒤에를 보면요. 비록 그것이 across가 몇 인치일지라도 across는 이제 폭, 너비를 말하는데요. 너비가 겨우 몇 인치밖에 안 되고 or 뒤에도 비록 그것이 나무에 새겨졌지만 내용상 이런 내용이 오겠죠. 따라서 여기에 빠진 내용을 보면 앞에와 똑같은 구조로 비록 그것이 나무에 새겨졌지만 이런 내용이기 때문에 even if it is carved in wood 비록 그것이 나무에 새겨졌지만 여기는 내용상 수동 표현이 맞기 때문에 과거분사 carved가 오는 게 맞습니다. 자, 이런 공통관계의 생략 부분을 보면 앞에 부분과 똑같은 구조일 때 뒤에서 비슷한 부분, 같은 부분은 생략하는 건데 이 예문을 보면 His father taught English. 아버지는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영어를 가르쳤습니다. And mother math. 엄마 수학?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자, 엄마는 수학을 가르쳤다는 얘기겠죠. 또 하나 더 보면 He learned English from his father. 아버지로부터 그는 영어를 배웠습니다. And math mother. 수학 엄마? 이거 무슨 얘기일까요? 수학을 엄마로부터 배웠습니다. 이 얘기겠죠. 그래서 원래 문장은 His father taught English and his mother taught math인데 불필요하게 반복되는 말을 줄이기 위해서 mother math 이렇게 줄여서 쓴 거고요. 두 번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He learned math from his mother 이렇게 완전한 문장으로 쓸 것을 앞에 같은 구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을 생략하고 쓴 그런 경우입니다. 여기까지 올해 수능 29번 오답률 2위 문제였던 어법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오답률 3위를 기록했던 어법이 아니죠. 빈칸 문제 34번 문제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